검수당 설정할 때 여기 지당은 설정을 해놨다 그러면 법정 선고는 없는 거죠.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철거해라, 소나무 뭐 해라 할 필요가 없고 우린 지도 청구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런 면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이 협상만 잘하면은 그 소나무하고 그 통나무를 내 걸로 그냥 넘겨주겠다고 계약서만 써서 내 걸로 다 만들어 놓고 정리만 한번 해놓으면은 되지 않나 싶어요. 11번째 물건입니다. 서울 서부지원 2025-51177입니다. 강제경매로 청구 금액이 1억 7,200만 원입니다. 홍제동 20평형 아파트로 2분의 1 지분인데 부부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7,200만 원이라는 뜻은 가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지금 보면 자 보십시오. 3억 1,300인데 2억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거의 그 청구 금액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하가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뭐. 여기 아파트가 있고 홍제동에 있고 이렇게 보면 8층에 802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3개월 관리비 미납금이 63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 분들이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보면 강최 해갖고 85년생, 86년생이고 주소가 같다는 뜻은 제가 보기에는 부부인 것 같은데 관리비도 못 냈다고 그럴 때는 최악이겠죠. 카드 대금은 못 내도 관리비는 내죠. 근데 관리비도 못 냈다는 얘기는 카드 대금도 못 냈을 거라는 얘기고 최악이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낙찰을 받아서 잔금 내고 나면은 취하가 안 된다고 잔금 내고 나면은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팔아달라.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 5%만 싸게 내놓자. 금매로 내놓자. 하게끔 하면서 오케이 하면은 그대로 가는 거고 만약 그 사람들이 싫다고 하면은 아까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2분의 1 지분이 우리 거니까 지료 청구해서 우리가 경매로 분할 지분을 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전부 다 푸는 것이 아니라 지료를 가지고 상대편 지분 반만 경매로 집어넣고 우리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해도 돼요. 이 아파트가 상승세 있고 괜찮은 아파트라면 그렇게 가져와도 되는 겁니다. 공유자이며 채무자 누구 이렇게 있죠. 보면 제가 네이버에 블로그도 관리하고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에는 부동산 투자 마술사 이렇게 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페에도 올릴 수 있고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는데 대부분의 동영상은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보고 들을 수는 있지만은 자료는 못 올려요.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이런 것이 있으면 파일로 돼 있는데 그 파일로 돼 있는 것을 동영상으로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료는 블로그에 보도 자료, 그다음에 소송 자료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료를 거기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보도 자료라는 걸 여기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보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는 제가 계속해서 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부동산 투자 마술사를 통해서 올리고 있어요. 오늘도 올려놓은 게 뭐냐면 그 종부세 있죠.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정리한 내용을 사실 오늘 아침에 또 올렸어요. 아, 내가 부동산을 뭐뭐 갖고 있는데 그럼 내가 종부세는 어느 건 해당이 되고 어떤 건 해당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나 하는 걸 그런 걸 내가 올려놓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면은 아, 금방 이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아 가지고 보시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보시고 싶을 때는 네이버 블로그에 부동산 투자 마술사에 들어가셔서 보도 자료를 보시게끔 되면
그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를 제가 올려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그 자료에 보면 제가 국토교통부에다가 개발행위 허가 시에 그 도로관리대장에 올리는 것이 배수로 사용성이 필요하냐 안 필요한 걸 질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질의한 거 답변서도 보도자료 이런 데다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보면 그런 파일은.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동영상에서는 그런 내가 질문을 하고 답변 받은 거를 동영상에서는 올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블로그에서는 그런 자료도 다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그런 자료를 올리기 시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이런 데 오셔서 한 달에 한두 번씩만 이렇게 보시면은 그때 필요한 자료를 제목이 다 있으니까 보시고 그 필요한 자료다 하면 여러분 다운받으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 경매를 아시다시피 한 20여 년 넘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제 컴퓨터에 한 20여 년 전부터 필요했던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해갖고 2012년도 것도 있고 2016년도 있고 2020년도 것도 있고 2024년도 것도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 이명박 정부에서 무허가 건물 양성화했던 그 법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제가 그거 올려드릴 수 있어요. 지금서부터 11년 전이죠. 그 자료도 나고 그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자료가 옛날 거서부터 지금까지 다 있는데 그거를 제가 올리고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네이버 블로그에다 보도자료 만들어 놓고 그런 자료를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가입을 하셔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12번째 물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8675 강제경매 청구금 2,800만 원이다. 화성시 8단면 답 577점 174평 3분의 1 지분 매각인데 이거는 청구 금액이 2,800만 원밖에 안 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취하는 안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지분 경매에서 누가 점유하고 있냐 하는데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1억 2,400까지 했는데 누가 1억 4천 얼마에 낙찰을 받았었죠. 허가를 받았는데 뭐 했죠? 미납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취하시켰어야 되죠. 근데 안 미납했다는 얘기는 취하를 안 시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낙찰을 받았을 때 2,8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거는 취하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할 수 없이 공유물 분할 청구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낙찰을 받아서 34%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해서 우리가 판다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추천한 겁니다. 여기 보면 땅이 몇 평이죠? 174평이죠. 개인주택 짓기 딱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이 도로변 옆에 붙어 있고 가격이 34%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현물로 분할해서 건축허가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감정가격의 한 80% 정도는 받고 매도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에 추천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출해야 됩니다. 받았다가 미납을 했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 20%입니다. 자, 이렇게 도로변에 있고 이렇게 딱 있고 여기 뭐야 이렇게 가설 건축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있고 이렇게 가설 건축물이 도로변 옆에 이렇게 땅 붙어 있는 땅인데 용도 지역은 왜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공장급도 있고 주택도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가설 건축물이 있죠. 반대로 가설 건축물 반대쪽에는 이렇게 땅이 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야 가설 건축물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여기 가설 건축물 있는 쪽 빼놓고 이쪽 것들 공유물 분할을 하자 그러면 현물로 분할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끝으로 해서 우리 땅 이만큼을 달라고 하십시오. 이쪽을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이 있는 쪽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반대쪽으로 달라고 하면은 되는데 이 사실 조금 길쭉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 170평 좀 된다니까 이쪽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충분히 되더라고. 제가 계산해 봤더니 보면 이쪽으로 14m고 이쪽으로 33m예요. 그러니까 14m 폭만 있으면 집을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고 이 왼쪽으로 마당으로 쓸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로는 현물을 분할해서 해도 괜찮지 않느냐고 이렇게 잘라서 공유를 분할을 하자고 해놓으면 판사님이 현물로 분할하라면 이렇게 잘라서 내 거는 이쪽을 내 걸로 하게끔 해주십시오 해갖고 그대로 잘라준다 그러면 이쪽으로 갖고 오고 만약에 상대편이 나 그거 못하겠다 그래 그럼 다 팔아서 나누자 하게끔 되면 화성시의 땅은 34%까지인데 49% 이상 아무리 뭐라도 도로변이 있고 못다 그러면 60%에서 70%까지는 경매를 한다고 가도 됩니다. 우리는 49%까지 떨어졌으니까 최소한도 30% 정도의 마진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은 현물로 분할해도 문제가 없다. 매도하기도 좋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유자인데 이렇게 보면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3분의 1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이렇게 됐죠. 13번째 물건이 공매 물건입니다. 저는 원래 이런 물건을 잘 추천을 안 하는데 오늘 하나를 하게끔 됐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이 교수님이 추천하는 건 알배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배기 맞아요? 김 선생님, 저 알배기 맞아요? 알배기라는 뜻은 뭐냐면은 내 걸 분명히 사야지 되는데 그거를 감정가 이상으로 비싸게 팔으면 그게 알배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다가 비싸게 팔으라고 그래? 감정가에 팔으라고 그래요? 감정가보다 조금 싸게 팔으라고 그러지. 그건 알배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얽혀져 있던 부동산을 풀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걸 우리가 사가지고 감정가가 1억인데 1억 5천 내놔. 이랬다면 그게 알배기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감정가가 1억인 거를 6천 주고 사서 8천에 팔아서 감정가보다 싸게 팔다는 얘기는 알배기가 아니라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이런 건 잘 안 골랐는데 이번에 할 수 없이 하나 골랐습니다. 지목이 뭐예요?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115-4입니다. 관리 번호를 보시겠습니다. 2023 07441-008입니다. 춘천시 우두동 115-4입니다. 지목이 대지인데 33제곱미터에 10평밖에 안 돼요. 감정가격이 얼마죠? 1,900에 시작해서 지금 1,500만 원까지 하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100만 원이나 970 정도 하라고 했을 때 낙찰 받으면 좋지 않겠나 제 생각이에요. 이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총 지분 33분의 1의 1지분 1분의 1 지분입니다. 1분의 1 지분은 지분이 아니라 전부 다라는 얘기죠. 1분의 1이니까. 자, 어떤 땅이냐? 요게 삼각형으로 잘라진 땅이에요. 그 삼각형으로 잘라진 땅이 어떤 땅이라고 봤더니 용도 지역이 뭐죠? 도시 지역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근데 봤더니 뭐가 있냐면 이렇게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 쪽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게 땅 주인과 건물 주인과 이 땅 주인이 원래 같았나 하고 봤더니 원래 다른 사람 땅에다가 이렇게 졌는데 다른 사람 땅인지 친척 땅인지 뭐 엄마 땅인지는 모르죠. 같은 식구 땅이다 보니까 지을 수는 있겠죠. 그러다가 지금 요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알배기예요. 이 건물 주인이 어차피 이 땅 사야 돼요. 안 살 수 없죠. 그러면 여기서 알배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900만 원 주고 사서 감정 가격이 뭐 1,900만 원인데 3천만 원 내놔. 그래도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러면 그 알배기야. 근데 감정 가격이 1,900만 원인데 900만 원 주고 사서 1,700만 원만 내놔. 그러면 알배기가 아니라 도와주는 거지.
제가 1,700만 원 받으라는 얘기야, 3천만 원 받으라는 얘기야. 아니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라 이런 뜻이야.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렇지만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알배기를 하십시오 이런 걸 강의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원칙을 설명을 드리는 거지 무슨 뭐 알배기 해갖고 뭐 돈을 벌어라 이런 뜻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옛날에도 봤었는데 가격이 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제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감정권 넘지 않고도 해도 될 만큼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는 입찰에 들어가도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에 추천한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이렇게 보면 요거 집 일부인데 집도 이렇게 쓸만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집 자체가 이렇게 낡거나 비어있거나 이런 집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뜻이죠. 여기 보면 직원 보게끔 되면은 109-1번지 건축물 관리장은 뭐예요? 109-1번지의 건물에 양누구가 있죠. 그리고 이 109-1번지를 보면 양누구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115-4 이거 우리가 경매로 사는 땅입니다. 이건 소유자가 누구죠? 이 누구죠? 근데 언제부터 했었죠 이게? 1969년도죠. 69년도면 지금 몇 년도 된 거야? 50년 넘은 건가? 50년 넘은 거 아니에요. 50년 넘은 땅을 다른 사람 땅에다가 이 사람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던 거다. 그러면 취득쇼 됐어 안 됐어? 이 사람이 건물주인이 취득쇼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취득쇼 주장해 못해. 20년 이상 선의로 무사평원하게 점유하고 사용했으면 뭘 할 수 있다? 취득쇼, 그러니까 취득쇼 주장해 못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냐면 경매로 나오기 전에 무사평원하게 내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자기 등기를 할 수가 있을 때 취득쇼예요. 취득쇼는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나야지 취득쇼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난 돈 주고 사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돈 주고 사지 않았어도 등기를 해달라고 20년 이상 무사평원하게 해달라고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취득쇼예요. 근데 안 했죠. 안 했으니까 다른 사람 이름 바뀌었을 때 그거는 취득쇼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먼저 특수경매에서 이거 강의 한번 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이런 경우에 취득쇼를 했지 않느냐고 주장을 했을 때에 법원에서 취득쇼 주장하니까 판사님이 아니 뭐 하니까 나오면서 바로 합의했어. 법원에서 나오면서. 그래서 바로 앞에 커피숍에 가서 계약서 썼다니까. 그렇게 주장했다가 똑같은 겁니다 이게. 14번째입니다. 이거는 영덕군 남면 북리의 13분의 2 지분 매각이에요. 근데 건축물 관리장은 없더라고요. 영덕군 남면 북리인데 자 물건 관리 번호를 보시겠습니다. 2025-066-01-001입니다. 지목이 대지죠. 여기 감정 가격이 지금 얼마로 최저 입찰 가격이 얼마죠? 1,000만 원까지 하락했죠. 여기 감정 가격이 얼마? 1,000만 원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8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하락했을 때 입찰이 들어가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왜 제가 이걸 골랐느냐? 13분의 2 지분이죠. 건축물 관리장 없습니다. 이 땅입니다. 이 앞에 도로인데 이거 다 국유지입니다. 국유지기 때문에 여기 도로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침범되어 있는데 뒤로 우리 땅까지 여기 있는데 여기 포장된 여기인데 이 앞에가 여기가 전부 다 국유지예요. 이거 보면 계획관리지구 주거용 용지로 돼 있죠. 자, 이 앞에 땅도 뭐로 돼 있죠? 영도 군유지로 돼 있죠. 여기 앞에도 지목이 뭐로 돼 있지? 다 뭐로 돼 있어도 우리 들어간 입구를 이렇게 막고 있는 거지만은 누가 주인이야? 소유자가? 영도권이고 요 앞에 거는 도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집이에요. 집이 앞에 뭐야? 그 동해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개울이죠. 이 개울.
여기 보시면 왜? 여기 바닷가죠. 바닷가에서 몇 미터 떨어지죠? 200m 떨어진 곳입니다. 200m 떨어진 폭우 있는 아쳐 들어가는 딱 그 바닷가에서 200m 떨어진 곳입니다. 집 이쁘게 잘 지었지 않아요? 요 근래 집 깨끗하게 이쁘게 잘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자 누구 하나가 살고 있는데 이 시골이 돼서 그러는지 고향이라서 그러는지 무허가로 집을 져도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분으로 나왔거든요. 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내 집은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되겠죠. 투자금도 1,000만 원이죠. 그리고 영도까지 가야 돼, 인터넷으로 해. 그 오늘 추천 물건 중에서 제가 국내 2개 물건은 제가 그래도 투자할 만하다 싶은 게 있고, 아까 아파트 지분에 광주거나 이런 거는 좀 괜찮은 게 있고, 화성도 지르지만 않고 낙찰을 받으면 공인물 3분의 1, 그것도 한 178평 정도쯤 되니까 현물로 분할해서 빼도 한다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몇 가지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번에 연말이 돼서 그런지 그렇게 그 딱 좋은 물건이 한 5개는 돼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조금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은 25년도에 잘 지내시고 26년도에는 더 좋은 물건으로 더 많이 수익을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25년 추천 물건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